중세 중동의 어느 사막 왕국. 이곳은 척박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무역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오갔죠. 덕분에 나라는 번성했고 왕국은 늘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젠 다 옛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왕국의 외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돈과 식량, 자원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교역에 의존했던 왕국이었기에 교역이 끊긴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생활은 점차 궁핍해졌고 그들의 분노는 점점 국왕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그동안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지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왕은 부하들을 시켜 원인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렇게 몇 명의 신하들이 도시를 떠나 사방팔방으로 원인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하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국왕은 아예 군대를 보내보았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나라였기에 그의 군대는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자신의 정예병들이 원인을 알아올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군대를 보낸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연락병들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 더 이상 보내볼 신하도 군대도 없었던 국왕은 이번엔 누굴 보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정예병들마저 실종된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누구도 도시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 안에 고립되자 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죠. 그들의 분노가 반란 직전까지 다다르자 국왕은 어쩔 줄 모르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문둥병자가 국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둥이를 본 근위병들은 혹여나 그의 병이 옮을까 두려워하며 그의 접근을 막았죠. 그러자 문둥이는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국왕폐하,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저를 사막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라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 누구도 성문 밖을 나서기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문둥이를 꺼려했지만 그의 외침을 듣자 모두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러다 이윽고는 국왕의 귀까지 이 용감한 문둥이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행여나 자신에게 문둥병이 옮을까 두려웠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불러들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자네의 소문은 익히 들었다. 자네가 비록 문둥이라고 할지언정 자네의 목숨도 소중할진데 그댄 무슨 용기로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문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자애롭고 위대하신 왕이시여, 저라고 한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살아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 또한 전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미천한 제 한 목숨 지금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문둥이의 말을 듣자 왕은 물론 신하들과 근위병 그리고 하인 등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문둥이에게 길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노라 약속했죠. 그러자 문둥이는 그저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물과 식량 그리고 그것들을 지고 갈 노새 한 마리면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둥이의 검소함에 다시 한번 놀란 왕은 자신이 가진 것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꾸려 문둥이에게 주었습니다. 국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문둥이는 다음날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사막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었죠. 그는 중간중간 지나치는 마을이나 도시들을 방문해 쉬어갈 수도 있었지만 문둥병자인 자신을 흔쾌히 맞아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그 어느 마을도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막 저 멀리서 무언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는 기대감에 그는 그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은커녕 온갖 종류의 시체들과 무기 그리고 갑옷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얼마 전 왕이 보냈던 정예군들의 흔적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수많은 전사들을 죽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광경들이 어찌나 요상하고 섬뜩했는지 문둥이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고생활에 겨우 찾은 단서였기에 문둥이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문둥이는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른 채 그곳에서 야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 보면 뭐라도 찾겠지 싶어서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드넓은 사막 한복판, 여러 시체들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닥불 앞에서 졸고 있을 때쯤 어디선가 불현듯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그네여, 그대는 거기서 혼자 무얼 하고 있는가? 이곳은 얼마 전 만티코어에게 수많은 전사들이 잡아먹힌 곳. 자넨 그들의 시체를 보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낯선 목소리의 등장에 너무나도 겁을 먹은 문둥이였지만 그는 드디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두웠던 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목소리가 들린 방향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문둥이다. 그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다. 내게 말을 걸어온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이 말한 만티코어란 대체 누구인가? 문둥이가 외치자 또다시 낯선 목소리가 웃으며 응답해왔습니다. 문둥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참 용감한 놈이로군. 만티코어란 사막의 지배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강한 존재다. 그 누구도 만티코어를 이길 순 없지. 낯선 목소리가 만티코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문둥이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당초에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어나갔죠. 낯선이여, 만티코어가 정말 그리 대단한 놈이란 말인가? 그런데 난 왜 그 이름을 처음 듣지? 그러자 말했습니다. 네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만티코어란 놈이 버린 작품이다. 어디 그뿐이랴. 이곳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어떤 용감한 전사도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만티코어를 이기진 못했다. 전부 그놈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지. 그리고 니놈이 만티코어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만티코어를 만난 이들은 모두 그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문이 날 틈이 없었던 게지. 낯선 이의 말을 듣자 문둥이는 그 즉시 최근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만티코어가 벌인 일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는 그를 통해 많은 것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를 도발했죠. 그렇군. 정말이지. 만티코어란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닌 놈이로군. 그런데 난 만티코어란 놈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걸. 왜냐면 그놈이 아무리 무섭다고 한들 내가 더 셀 테니까. 낯선이가 자신있게 답한 말에 문둥이를 반박하자 낯선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이에게 외쳤죠. 무슨 소리? 니놈이 나보다 더 세다고? 삐쩍 마르고 작디 작은 니놈이? 게다가 인간 주제. 그의 말을 듣자 문둥이는 그가 곧 만티코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발하니 바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그를 보곤 자신의 전략이 잘 먹혀들어갔다고 생각되어 그를 더욱 도발했죠. 그렇다, 만티코어여. 내가 네 놈보다 더 세다. 믿지 못하겠다면 어둠 속에서 나와 네 모습을 보여라. 그리하면 내 네 놈보다 더 세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문둥이가 더욱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오자 화가 난 만티코어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어떤 노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는 그의 몸 전체가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본 문둥이는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은 안생 처음 보는 이상한 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한 노인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 가시가 여럿 달린 전갈꼬리를 단 괴물 만티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만티코어는 놀란 문둥이의 얼굴을 보자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네가 더 세다고 생각하느냐? 만티코어의 모습을 보자 문둥이는 놀란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문둥이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렇다, 만티코어여. 네 모습을 보아도 나는 전혀 놀랍지가 않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괴물들보다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분명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둥이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이어나가자 만티코어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인간이여. 그 작고 나약한 몸을 가진 네가 정말 그렇다고? 내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한번 대보아라.
그러자 문둥이는 만티코어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해 더욱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좋다, 만티코어여. 내 증거를 대주지. 너는 내일 해가 뜨거들랑 곧장 길을 떠나 마주치는 모든 인간에게 문둥이가 무섭냐고 물어보거라. 만약 그 인간이 문둥이가 무섭다고 말한다면 네 놈도 문둥이가 무섭다고 말하거라. 하지만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문둥이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내 친히 너에게 목숨을 내놓으리라. 난 당분간 이곳에 머물고 있을 테니 일주일 뒤에 보자꾸나. 문둥이가 말을 마치자 만티코어는 어디 한번 두고 보라며 이를 갈며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문둥이의 말대로 떠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문둥이는 약속대로 그곳에서 기다렸고 시간이 지나자 만티코어가 돌아왔죠. 하지만 만티코어는 떠날 때의 의기양양하던 모습과는 달리 멋쩍은 표정으로 돌아와 문둥이에게 말했습니다. 문둥이여, 니놈의 말대로 여러 마을과 나라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둥이가 무섭냐고 물어보자 다들 그렇다더군. 그리고 그중 무섭지 않다고 말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도 약속대로 니놈이 무섭다고 말해주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들은 행여나 자신이 문둥병이 걸릴까 문둥이들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래서 문둥이는 이러한 꾀를 냈던 것이고 만티코어의 말을 듣자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단번에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세상에는 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따윈 없다. 그게 너 같은 괴물을 앞에 두고서도 말이다. 그러니 이놈은 내가 널 잡아먹기 전에 내 나라에서 썩 꺼지거라. 그리고 누가 니놈에게 묻거들랑 이웃나라에 사는 문둥이가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하거라. 문둥이의 외침을 들은 만티코어는 행여나 그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론 그 누구도 만티코어를 보지 못했다죠. 그 덕분에 왕국의 교역은 재개되었으며 더 이상 그 어떤 상인이나 나그네도 만티코어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문둥이는 곧장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간대요.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과 백성들은 그를 따스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그동안 만티코어가 문둥이가 무섭다며 벌벌 떤 광경을 보았기에 사람들은 문둥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만티코어가 이웃나라로 도망친 덕분에 이웃나라들에서도 문둥이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왕은 자신의 딸을 문둥이와 결혼시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나라도 문둥이의 나라를 침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둥이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날로 부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티코어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제가 구성해 본 것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만티코어. 다른 괴물들은 친숙하지만 이 만티코어란 괴물은 그 외모만큼이나 낯설고 신기한데요. 과연 이 만티코어란 괴물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한 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와 인도, 유럽에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만티코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던 스핑크스 이야기와 함께 풀어볼게요.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랑의 판타지 사전 스핑크스 2편에서 계속